자, 어쩔 수 없네. 네. 그래서 이 F라는 대응이 이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리니어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방금 한 거고요. 근데 이게 리니어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1대1이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이 대응이 onto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벡터 공간이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구조가 동일한 벡터 공간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지금 방금 했던 리니어리티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계산하는 과정이 리니어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한 가지 example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R2에서 R3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두 개 T하고 U를 생각을 할 텐데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그 리니어리티가 만족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T하고 U의 행렬 표현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물론 여기서는 베타하고 감마 둘 다 R2, R3의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 표준 순서 기조로 택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행렬 표현 계산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자, T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자, 첫 번째 컬럼은 A1 앞에 있는 개수만 보면 되죠. 1, 0, 2 앞에서 했던 건데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3, 0, 마이너스 4 됐고요. 자, U에 대해서는 1, 2, 3 그 다음에 A2 두 번째 컬럼이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건 계산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죠. 자, T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되고 U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되는 거니까 더한 거에 의해서는 2벡터랑 2벡터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A1하고 A1 더하면은 첫 번째 성분은 2A1 두 번째 첫 번째 성분의 A2가 플러스 2A2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2A1 세 번째 성분은 5 다가 마이너스 2인가요? 자, 그래서 T하고 U를 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행렬 표현을 생각해 보면 A1 앞에 있는 숫자들 읽어서 첫 번째 컬럼에 쓰면 되고 A2 앞에 있는 개수 적어서 두 번째 컬럼에 적으면 되죠. 잘못했어요? 어디? 첫 번째? 두 번째? 2A1 여기서 1, 2, 3 마이너스 1, 0 다른 건 잘 됐어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뭐랑 같기도 해요? 이 행렬과 이 행렬을 더한 거랑 같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를 구체적인 example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성립되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자, 뭐 그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3절.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덧셈 상수배 입장에서 이제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이번에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일단 먼저 얘기를 하죠. 자, 앞으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이제 합성을 할 텐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합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서클을 이제 썼었죠. U하고 T를 합성한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합성할 일이 이제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합성이라는 게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곱셈하고 성질이 굉장히 유사한 특징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간단하게 쓸 때는 가운데 있는 이 서클 기호를 생략하고 그냥 UT 붙여서 쓰겠어요. 그래서 UT 붙여서 쓰면 U하고 T를 합성한 걸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첫 번째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선형사상과 선형사상을 더하거나 상수배를 하면 선형사상이 됐는데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선형사상과 선형사상을 합성을 하면 여전히 선형사상이 될까? 네, 될 것 같죠? 자, 근데 지금 합성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벡터 공간이 3개가 필요해요. 자,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 W에서 G라는 벡터 공간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U를 생각해서 두 개를 이제 합성을 해보면, 둘 다 T하고 U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 T하고 U를 합성을 하게 되면 얘도 리니어가 된다 라는 거예요. 자, UT라고 하는 것은 V에서 G로 가는 함수인데, 이게 리니어한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있는 벡터와 스칼라 C에 대해서 합성 함수에 cx 더하기 y를 대입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퀄리티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합성 함수니까 처음에 어디에다가 대입할까요? t에다가 대입하겠죠. 그다음에 그 결과를 u에 대입을 하는 거고, 자, 근데 t가 리니어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ctx 더하기 ty로 바꿔서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또 u가 리니어이기 때문에 u 안에 두 개의 벡터, 밑줄 친 거랑 이제 물결 친 거랑 벡터들이 더하고 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u가 리니어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C, U, T, X 더하기 U, T, Y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얘는 뭐냐면 UT 합성한 함수에다가 X를 대입한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합성 함수에 Y를 대입을 한 거예요. 즉 UT 합성한 함수를 하나로 생각을 해보면 이 네모에 CX 더하기 Y를 대입했더니 네모에 X를 대입한 것과 네모에 Y를 대입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스칼라 C를 곱해서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네모가 리니어하다. 단순하게 계산만 열심히 해보면 나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그 합성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리니어인데, 그러면 이러한 리니어 함수 합성이라고 하는 그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덧셈이나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과 같이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성질들이 이제 만족을 하는데, 그게 마치 실수에서 덧셈과 곱셈에서 성립하는 그러한 성질과 유사한 성질들이 성립을 해요. 자, 합성 함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그 벡터 공간을 도입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정의역도 V고 공역도 V인 벡터 공간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만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T하고 U가 둘 다 여기에 있으면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고 합성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더하고 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하고 합성하는 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편해서 일단 LV를 생각을 먼저 해보겠어요. 자, LV에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더하고 상수배하고 합성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더하고 그거를 T하고 합성을 하게 되면 마치 이게 곱셈인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는 지금 방금 우리가 UT가 리니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그냥 대입해서 쭉 계산만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뭐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반대로 되어 있으면 즉 왼쪽이 지금 덧셈으로 되어 있으면 이 경우에도 마치 곱셈처럼 이렇게 된다. 분배 법칙이죠, 일종의. 자, 그래서 이 사실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순서를 이제 괄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괄호의 순서를 바꾼다기보다 그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을 테니까 뭐 이거는 여기서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 합성을 할 때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합성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죠. LV 안에는 V에서 V로 가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1V라고 쓰기로 했었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V 그냥 생략하고 1이라고 쓰기도 해요. 자, 여기서 I가 그 L 그 IV를 뜻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자,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과 T를 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항등사상과 합성을 하게 되면 그냥 T가 되는 거죠. 근데 합성을 할 때 왼쪽에 합성을 하나 오른쪽에 합성하나 동일할 거예요. 그죠? 항등 함수니까. 이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의 의미를 제 위에 있는 이 식하고 좀 그 같이 생각을 해보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합성을 마치 곱셈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연산에 대해서 이 녀석이 항등원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합성에서의 항등원, 곱의 항등원이죠. 자, 그 다음에 합성을 하는 것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같이 섞어서 이러한 연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때 스칼라 A는 U1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U2 앞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V에서 W로 가고 하나는 W에서 G로 가는데 지금 U하고 U2가 W에서 G로 가는 거니까 다음과 같은 합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앞에 있는 거랑 벡터 공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이 경우에도 분배 법칙, 일종의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T가 V에서 V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합성을 하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 왼쪽에 합성을 하는 거랑 오른쪽에 합성을 하는 거랑 약간 좀 달라요. 지금 T의 오른쪽에 이제 합성을 할 때는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과 T를 합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t의 왼쪽에 합성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어야만 합성을 할 수 있냐면 W에서 W로 가야 되겠죠. T가 V에서 W로 가고 있기 때문에 T가 정의역이 V, 공역이 W라고 한다면 왼쪽에 합성을 하려면 이 녀석의 정의역이 T의 공역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IW를 합성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처럼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제 IV 합성을 하는 건데 정역과 공역이 조금 다르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어차피 합성을 하면 T가 나오는 거는 뭐 동일하죠. 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 분배 법칙에서 덧셈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 왼쪽에 있는 경우 둘 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덧셈이 왼쪽에 있는 경우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생각하려면 이제 합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두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W에서 G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한 개가 필요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쓰기가 좀 힘들어서 별도로 쓴 것 뿐인데 자, 어쨌거나 합성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이제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만 이제 합성을 쭉 생각했는데 일반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을 생각을 하는 경우에도 합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스칼라 A가 왔다 갔다 뭐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맨 마지막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이제 그 오늘의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 선형계수에서 이제 중요한 연산을 약속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상수곱은 알고 있는데요. 행렬의 곱셈은 아직 모르고 있죠. 행렬과 행렬을 곱하는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자, 앞에서 했던 그 행렬 표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다음과 같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합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V, W, G라는 벡터 공간이 있고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T라고 표기를 하고요. W에서 G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U라고 쓰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행렬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베이시스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네.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겠습니다. 순서 기저로서 알파는 V1부터 VN으로 표기를 하고요. 즉 여기서는 이제 디멘전을 N이라고 지금 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W는 디멘전이 M이라고 쓰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G는 디멘전이 P로 표기를 하죠. 뭐 일반적으로 다 다를 수 있을 테니까. 자, 이러한 이제 순서 기저를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생각을 해보면 자, T를 이제 행렬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행렬로 나타낼 때 V에서 W로 가는 거니까 알파, 베타를 가지고 행렬로 나타내겠죠? 자, 그 다음에 U,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이 녀석도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U는 W에서 G로 가는 거니까 베타, 감마를 사용을 해서 이제 행렬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더하는 거 상수변 생각했는데 아직 합성을 생각을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U하고 T를 합성을 해도 여전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을 행렬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U하고 T를 합성한 거는 V에서 G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행렬로 나타낼 때 표현할 때 밑에가 알파, 위에가 감마가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더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T하고 U를 더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정의역과 공역이 T하고 U가 지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자, 만일에 이제 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한 거에 대응하는 행렬이 두 행렬을 더한 거로 대응이 되고 상수배는 행렬의 상수배를 하기만 하면 됐는데 그러면 합성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나타내는 이 행렬은 이 두 행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얘는 이 두 행렬을 각각 아래를 A, 위에를 B라고 쓰겠어요. 여기서는. 라고 한다면 이 A하고 B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A하고 B는 T하고 U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U하고 T를 합성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모든 정보는 A하고 B에 다 있어요. 따라서 이 행렬은 A하고 B만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A하고 B를 가지고 이 행렬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 얻은 과정을 A와 B의 곱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른쪽에는 행렬들의 덧셈과 행렬의 상수곱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행렬과 행렬의 곱은 아직 없었는데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행렬과 행렬의 곱을. 근데 그 행렬의 곱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성립하도록 할 거냐면 왼쪽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두 개를 합성을 해서 그 녀석을 오른쪽에 행렬 표현을 생각을 했을 때 그 행렬이 각각의 행렬 표현의 곱이 되도록 하려면 곱을 어떻게 약속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A하고 B로부터 왼쪽에 있는 이 행렬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행렬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봐야 되겠어요? 네. 자, 이 행렬의 제일 번째 컬럼을 생각을 하려면 이 행렬의 제일 번째 컬럼을 생각을 하려면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죠? U하고 T를 합성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뭐를 대입을 해봐요? 정의역에서 정한 순서기죠. 알파에 대해서 J번째 벡터 V, J를 넣어보고 그 녀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UT 합성한 녀석의 공역에 있는 공역에서 정한 베이시스 순서기죠. 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한 것이
이 합성한 행렬 표현, 합성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행렬 표현의 제일 번째 컬럼이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속에 있는 이 벡터부터 계산 한번 해보죠. 이제 이거는 좀 머릿속에 있을 테니까 좀 지우고. 자, 얘를 계산을 하면 뭐가 될까요? 자, 얘는 언제 등장했던 녀석이냐면 t를 행렬로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벡터죠. 자, 이 녀석을 행렬로 표현한 걸 b라고 지금 둔 거예요. 자, 그러면 b의 제2번째 컬럼이 이 녀석의 그 좌표 벡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을 쓰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제2번째 컬럼에 있는 개수들을 가지고 괜히 지웠네. W에 있는 베타라는 베이시스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W K라고 쓰죠. B K T. K가 1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베타에 있는 그 벡터들이니까 W가 M까지 가겠죠? 여기가 B라는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인데 K가 1일 때는 첫 번째 행, K가 2일 때는 두 번째 행에 있는 것이 이 WK의 개수 역할을 하는 그런 값들이 있는 거죠. 자, U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 녀석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U를 행렬로 나타낸 것을 A라고 지금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A의 K번째 열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K번째 열에 있는 게 이 녀석의 좌표 벡터예요. 감마를 가지고 나타낸. 따라서 자, 이쪽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라고 씁시다. 감마를 구성하는 G1부터 GP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A라는 행렬의 K번째 컬럼에 있는 값들이 개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A라는 행렬의 K번째 컬럼이니까 뒤에 있는 첨자가 K가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첨자가 얘랑 같은 첨자를 이제 쓰면 되는 거죠. A의 I번째 행 K번째 컬럼에 있는 개수가 AIK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1부터 10까지 다 하면 되겠어요. 요 밑줄 친 게 요거 쓸 수 있는 거죠. A라는 행렬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계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녀석을 감마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이것을 G1, G2, G 점점점에서 GP까지 G라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체 더블 서메이션인데 서메이션 안에 또 서메이션이 있는 건데 자, 여기서 그 I가 등장하는 GI들이 어디서 등장하는지를 생각해서 그런 걸 다 모아둔 개수를 앞에다가 쓰고 싶어요. 그럼 각각의 I에 대해서 K가 1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해서 M인 것들이 쭉 있을 건데 그러한
값들을 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죠. 고정된 i 하나에 대해서 m이 k가 1인 거, 2인 거, 3인 걸 쭉 다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제 곱셈이 될 테니까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a하고 b를 순서를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지금 가운데 있는 k라는 이 첨자는 1부터 m까지 쭉 바뀌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라서 이 표현을 나타낼 때는 k는 상관이 없어요. 이 표현은 i하고 j에만 의존을 해요. i하고 j가 결정이 되면 모든 k를 다 고려해서 이 값을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 식을cij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감마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앞에 있는 개수가 이거라는 뜻은 우리가 원하는 이 합성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표현을 할 때 제2번째 컬럼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걸로 CIJ라고 쓴다면 여기가 C1J, C2J부터 CI가 P까지죠. PJ까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되겠죠? 즉 합성을 해서 행렬로 표현한 행렬에 IJ 성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2번째 컬럼을 본 거니까 IJ 성분은 여기서 I번째 행을 보면 CIJ가 되는 거죠. 그 CIJ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렬의 곱을 약속을 할 거예요. 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의 곱을 우리가 각각의 성분을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행렬의 곱으로 약속을 하겠다. 자, 그래서 결론만 좀 봅시다. 그래서 A라는 행렬하고 지금 B라는 행렬이 지금 A를 이제 U를 행렬로 표현한 거고요. T를 행렬로 표현한 걸 B라고 했는데 지금 U하고 T 합성한 것을 행렬로 표현한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금 확인하고 싶었는데 일단 크기를 보면 A는 P by M 행렬이고요. B는 M by N 행렬이에요. 그리고 두 개를 합성을 한 행렬의 크기는 P 곱하기 N 행렬이 되는데 A하고 B로부터 이 합성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나타내는 행렬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행렬을 이제 A, B 곱한 거로 우리가 약속을 할 건데 어떻게 그러면 곱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 바로 지금 곱한 행렬의 IJ 성분이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이 되도록 우리가 행렬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두 행렬의 곱으로 약속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을 할 거는 지금 U가 지금 A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T를 B로 쓴 건데 자, 이거는 뭐랑 같다? 어떻게 이제 쓸 거냐면 요 행렬과 요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이 곱셈의 의미를 요 행렬이 되도록 우리 약속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A고 얘가 B가 될 때 이 합성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한 행렬이 A 곱하기 B가 되도록 곱셈을 약속하겠다. 자, 그런데 크기를 보면 자, A의 크기는 여기는 이제 A가 될 텐데 T 곱하기 M이죠. 그리고 T가 나타내는 행렬은 B가 되는데 그 행렬의 크기가 M 곱하기 N이에요. 그래서 두 행렬의 곱에서는 얘랑 얘랑 크기가 동일해요. 그리고 AB 이 합성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크기를 보면 P 곱하기 N이 돼요. P 곱하기 N은 A의 앞쪽과 B의 뒤쪽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식에서는 이제 행렬의 곱을 어떻게 약속한다와 더불어서 곱셈을 할 때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곱셈한 결과 행렬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n by n 행렬과 자, 지금은 이제 네, A, B로만 쓰죠. 행렬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n by n 행렬하고 B 네, n by p 행렬이 있을 때 두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AB라고 표기를 할 텐데요. AB는 n by p 행렬로 약속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랑 그 행렬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 문자가 조금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A는 n by n이고 B는 n by p고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운데에 있는 크기가 같은 경우에만 행렬을 지금 곱하기로 약속을 지금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녀석의 크기는 n by p 행렬인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 곱한 행렬의 ij 성분을 다음과 같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식으로만 기억하면 의미 좀 기억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자,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는데 그거를 곱한 행렬에 I, J 성분에 있는 이 성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AIK들을 곱해요. AIK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행렬에 I번째 행에 있는 성분들이에요. AI1, AI2부터 AIN까지 가겠죠? AIK 대신에 K가 이제 1부터 N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행렬에 I번째 행에 있는 N개의 값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KJ는 B라는 행렬에서 J가 그냥 고정이 되어 있어요. 컬럼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J번째 컬럼 B1J부터 BNJ까지. 자, 여기도 N개의 값이 있어요. 앞에 있는 행렬 A의 I번째 행과 뒤에 있는 행렬 B의 J번째 컬럼은 각각 N개의 값들이 있는데 그 N개의 값을 대응하는 것끼리 곱셈을 해서 다 더한 결과를 여기에다가 쓰겠다. 그것을 행렬을 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곱셈을 이제 언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곱셈을 했을 때 크기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자, 구체적으로 좀 하면은 별거 아닌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해졌는데 자, 두 행렬을 이제 곱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 자, 지금 앞에 있는 행렬은 크기가 행의 크기가 2가 되고 열의 크기가 3이죠. 자, 여기 있는 컬럼 벡터는 행이 3개, 컬럼이 1개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두 행렬을 곱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곱한 결과는 2x1 행렬이 나와요. 자, 2x1 행렬이니까 행이 2개고 열이 하나인 이 2개 네모랑 세모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첫 번째 행렬의 행, 두 번째 행렬의 열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곱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이제 곱하면 1하고 4 곱하니까 4, 2하고 2, 4, 1하고 5 곱하면은 5. 다 더하면 얼마죠? 13? 네. 13.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바꿔서 첫 번째 컬럼이랑 곱해서 쭉 더하면 3.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를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